안녕하세요. 친환경주택 채널 2019. 오늘은 제6편으로 주택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주택을 만들기 위한 DIY 방식, 내 집 내가 짓는다는 방식으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채택해야 될 그런 주택의 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설비도 총 7가지 건축 단계, 주택 건축 단계에 있어서 주택 시공 단계, 즉 주택 시공 시에 어떠한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주택의 설비, 그 개념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설비, facilities 내지는 equipment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 설비 자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친환경주택 저널 2019에서는 인체 구조에 빗대어서 인체 구조에 비유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볼 때 뼈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뼈대 위에 살이 붙어서 인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뼈대와 살 위에 우리가 옷을 입고 시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뼈대와 살 그리고 옷에 해당되는 것이 주택의 재료라고 한다면요, 주택의 설비는 바로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DIY 방식으로 내 집 내가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한다면요, 주택 설비를 사용하는 것, 주택 설비를 사용하는 것은 다만 공사 기간에 국한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죠.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일정 사용연한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전체 주택의 사용연한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들을 고려를 해서 주택 설비를 선정하고 시공해야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거듭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건축의 유원칙, 관찰과 응용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주택 설비를 선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설비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주기 비용,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고려를 해서 건축물의 시설 유지 관리 기간 최소 10년을 기준해 보도록 하죠.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기간 동안에 냉원과 열원, 그리고 그 냉원 열원의 공급 비용들이 얼마나 산정이 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애주기 비용을 최저의 비용으로 맞추고, 그리고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비의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례 선정, 우수 건축 사례, 주택 건축 사례나 모범 모델을 선별해서 추출하고, 거기서 내 집 내가 짓기 방식에 맞는 주택 설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동일 기능과 동일 품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격도 동일 가격, 동일 품질, 동일
기능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우리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대체재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재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 설비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원 열원에 관계돼서 그 원자재죠. 이제 원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자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원재료인 경유, 기름이죠. 오일, 경유나 도시가스 등으로 인해서 냉열원, 전기 등도 마찬가지고요. 냉열원을 공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주택설비 선정에 있어서 동일 기능과 동일 품질과 동일 가격대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격지에 친환경 주택을 짓는 경우라고 가정을 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산간 지역에 그 경유를 한 통 배달시키면은 그 배달되는 동안에 그 도착도 가격, 쉽게 말하면 운송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뭐 가까운 데 같으면 운송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별도로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특이한 그런 산악지대라든지 산간지대 그리고 도서지역 그리고 도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는 고효율 전기온수 난방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도 전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기를 또 많이 쓰면은 그 비용이 또 팍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열 난방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열 발전 그리고 지하수 개발 등등의 여타 설비들을 친환경 주택에 접목시켜서 아름답고 행복한 나의 삶의 터전 쉘터를 만드는데 적용을 시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 주택 설비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양한 설비 많이 개발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만은 내 집에 맞는 실용적인 주택 설비를 선정하는 것 그게 제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후회가 안 되는 그 주택 프로젝트가 된다는 거죠. 집만 예쁘게 잘 지었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집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지 못하죠. 도시가스도 주택에서 뭐 떼면은 한겨울철 도시가스 한 2, 3개월 뗀다고 봤을 때 30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그것도 돈 100만 원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친환경 주택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주택 되는 거죠. 돈을 잡아먹는 하마, 물을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잡아먹는 주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주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설비 선정에 있어서는 설계 시점, 시공 시점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 3년에서 10년 정도의 생애주기, 주택의 생애주기를 적용시켜서 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급배수 비용 그리고 냉열원 공급 비용 등의 항목 등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주택 프로젝트로 거듭나야 함이 마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설비 선정에서도 QE와 V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 설비에 관련해서는 초도 설치 비용은 예를 들어서 싼데 뭐 실제로 시설 유지 관리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유지 관리 비용이 최저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또 모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이 최대한 절감되는 그런 고품질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택 설비 선정, 어떤 설비를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타임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거주 기간에서 한 3년 정도, 완공 후 3년 정도까지의 비용만 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쉽게 말하면 10년 단위라고 보면요. 10년 동안에 걸쳐서 리빙 인 피리어드, 생애 주기, 거주 기간, 리빙 인 피리어드를 고려를 했을 때 타임 앤 코스트 펑션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의 그런 함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생애 주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최초 설치 시점에서의 투입 비용, 그것을 적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정화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시설 유지 관리 단계에서 여론이나 내원들 그리고 전기 공급에 따른 그런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려면은 뭔가 모르게 에너지 절약되는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절약되는 설비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일반 주택 설비에 비해서 비용이 좀 비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타임 코스트 펑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때 그게 이제 복원이 된다. 비용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보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비싸게 설치를 했는데 한 3년 쓰니까 설치비가 다 나오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돈을 버는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타임 코스트 펑션을 고르느라 설비의 유형이나 사양에 대해서 선정할 때 생성이 되는 그런 비용 항목들, 그런 항목들을 적정화를 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택 설비의 유형과 사양에 따른 그런 비용과 생애 주기 비용, LCC의 조화로운 그런 반영들이 우수한 주택 프로젝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설비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주택 설비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기계 설비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전기 통신 설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계 설비와 전기 통신 설비,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소방 설비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택 기계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급수 급탕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배수 위생 설비가 있고요. 세 번째로 냉난방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기조화 설비, 쉽게 말해서 HVAC,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HVAC 설비, 공기조화 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네 가지로요. 기계 설비는 급수급탕 설비, 오배수 설비, 위생 설비,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된다. 그리고 전기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통신 설비는 첫 번째 전등과 전열 설비가 있겠죠. 그리고 통신 설비, 쉽게 말하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등의 통신 설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 설비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제어하는 설비인데요. 주택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설비. 원격지에서도 내가 그 집에 없어도 그 주택에 보일러를 돌리고 전등을 켜고 CCTV를 보면서 그 주택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설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주택 설비의 적용 사례 중에서 신기술이나 신자재, 새로운 설비의 적용 사례들을 알아보면요. 친환경 주택을 도심지에 시수가 확보되어 있고 전기가 통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통신이나 여타 인프라들이 정화조 등등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참 좋지만 우리가 토지 구매나 토지 획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가의 개발 대상지 토지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친환경 주택을 짓고자 한다라고 모두의 제1편 주택 건축 담론에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설비들을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공, 소공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깊이나 그 지하수의 펌핑량을 계산해서 적용시키는 방법인데요. 지하수 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시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지열 난방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속에 열을 끌어올려서 난방 열원으로 쓴다는 거죠. 지열 난방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그리고 고효율 전기온수 난방 등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컨디션들, 열원 공급이나 전기 공급, 그 다음에 급수 공급 등등이 난해한 그런 지역에서 적용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격지에 친환경 주택을 건립을 한 이후에 사용이나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IoT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집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친숙한 친환경 주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친환경 주택 저널 2019 제6편 주택 건축 강론 중에서 주택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